네, 성호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것처럼 중단원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중단원 5번 2x 플러스 1의 세제곱 x 마이너스 2를 전개한 식을 전개를 직접 해야 된대요. 전개한 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찾는 거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개를 할 거예요. 직접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2x 플러스 1의 세제곱 x 마이너스 2를 전개를 할 건데 요 앞에 있는 세제곱 돼 있는 것부터 전개를 해볼 거예요. 자, 전개를 하면은 8x의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세제곱은 공식을 사용해서 전개를 할 수 있는데, 자, 지난번처럼 동그라미 네모를 사용해서 해도 됩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근데 좀 익숙하면은 바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거 문제풀이를 위해서 바로 그냥 전개를 했어요. 자, 여기서 전개를 아직 덜 했죠. 조금 더 남았죠. 요식하고 요식을 전개를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식을 전부 다 전개하면 좀 굉장히 식이 길고 복잡해지겠죠. 근데 특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뭘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다 전개를 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찾고 싶은 거는 x 세제곱의 개수만 구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쭉 전개를 하다가 어느 순간 어쩌구 x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쭉 전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이 네모칸만 구하면 되죠. 자, 다시 말해서 이 네모칸만 구하면 된다는 거는 굳이 모든 식을 다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x 세제곱 곱해서 이 앞에 있는 8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 뒤에 있는 x-2로 시작하는 거에서 전개를 했을 때 세제곱이 나오는 거, x 세제곱이 나오는 항들만 찾아주면 돼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8x 세제곱이랑 뒤에 거랑 뭔가를 곱할 거예요. 뭔가를 곱할 건데, 뭔가 곱해서 x 세제곱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6x 세제곱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12x 제곱이랑 뭔가 뒤에 있는 걸 곱해서 어쩌고 x 세제곱이 나오는 걸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뭐를 선택하면 될까요? 그렇죠. x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12x 세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6x와 뒤에 거를 6x와 뒤에 거를 곱해서 x 세제곱이 되는 걸 만들고 싶어요. 만들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왜? 6x랑 x랑 곱하면 6x제곱, 6x랑 마이너스 2랑 곱하면 마이너스 12x가 돼서 x 세제곱을 만들 수가 없네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1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답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답인가요? 우리 뭘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를 구한다는 건 얘만 구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최종 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4. 끝까지 문제를 잘 읽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단은 6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중단은 6번.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곱셈에 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요거 다시 우리가 익숙한 식이 있어요. 요것과 요것을 우리가 먼저 곱할 수도 있죠. 이거 우리가 외운 곱셈 공식 아니에요? 곱셈 공식 어떤 게 있었어요? x 세제곱 앞에 거 세제곱 그리고 1 쓰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인데 이렇게 왜 나타내느냐를 봤더니 자, 앞에서부터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죠. 자, 이렇게 해서 얘랑 곱해야 되는데 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복잡해지고 정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하는 거를 선택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두 개 항씩 곱하는 거니까 전개하기가 좀 쉽겠네요. 이걸 전개 한번 해보면은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답은 x의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을 봤더니 2번은 4개의 식을 곱하래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앞에서부터 선택을 해서 곱해봤더니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를 곱해봤더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이 나오네요. 자, 이걸 또 전개를 해야 돼요. 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런데 공통으로 두 개, 파란색과 빨간색이 공통으로 들어간 항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요거 x제곱 플러스 x 얘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얘를 통째로 네모라고 그냥 묶어볼게요. 네모라고 한번 칭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모 마이너스 6, 네모 마이너스 20이 돼서 자,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네모 제곱 마이너스 26 네모 플러스 120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네모가 뭐였어요? 네모가 x제곱 플러스 x였으니까 x제곱 플러스 x를 다시 제곱을 해주고요. 마이너스 26에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를 다시 제곱 써주고 플러스 120을 해서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앞에 거에 제곱 해서 4제곱이죠.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세제곱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6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20이 돼서 자, 어때요?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해야겠죠. 전개가 조금 쉽진 않겠네요. 전개를 하려고 봤더니 그래서 답이 x의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5x제곱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5x제곱 그럼 마이너스 26x 플러스 120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네모로 바꿔봤어요. 자, 이거를 치환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치환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치환이라고 부르는데 자, 언제까지 우리가 네모로 쓸까요? 자, 네모보다 우리가 고등학생이니까 한번 멋있게 문자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멋있게 문자로 써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얘는 그냥 냅두고 x제곱 플러스 x를
네모 대신에 a로 치환을 할 거예요. a로 치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모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6a 플러스 120이다. a는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려줘야겠죠. x제곱 플러스 x를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6a a 대신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20을 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식을 다시 전개하면 x의 4제곱 플러스 어떻게 돼요?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6x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120이고 이므로 식을 정리하면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5x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120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적을 때 이런 식으로 자세히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깔끔하게 쓸 때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그냥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연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풀이를 깔끔하게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중단원 7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단원 7번. 중단원 7번. x는 1 플러스 루트 3, y는 1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이것도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있는데, 자, 이거 어떤 식을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었을까 찾아보면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뒤에 거 세제곱 플러스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더하기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있는데, 이것도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뒤에 거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것 중에 뭐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둘 다 식에 x는 1 플러스 루트 3, y는 1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 기본적으로 요거죠. 요거 x제곱 플러스 y세제곱. 근데 하려고 보니까 2번은 볼게요. 2번 보니까 x제곱 y제곱 보니까 어때요? 제곱을 직접 해야 돼요. 1 플러스 루트 3을 제곱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식이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식이 복잡해져서 식을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1번을 다시 보면은,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x 플러스 y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는 1 플러스 루트 3에 1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하기 때문에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도 마찬가지로 2가 되겠고, xy를 곱한 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중학교 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곱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합차 공식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하기가 되게 편하겠네요.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제곱 마이너스 루트 3에 제곱해서
1-3에서 -2. 바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1번식을 쓰면 굉장히 식의 계산이 편해지겠네요. 2번은 x제곱, y제곱을 직접 계산해야 돼서 조금 식이 복잡한데, 물론 2번식으로 선택해서 해도 됩니다. 2번식으로 선택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계산을 조금 더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뭐 1번, 2번 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해서 할 거예요. 1번을 선택해서 할 건데,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그렇죠, 8이죠. 8은 우리가 구하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고, 3배의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 4, 12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0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2번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번도 여러분들이 공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있고 x 마이너스 y의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것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고,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마이너스 y. 두 식을 비교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x제곱 y제곱이 계산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위의 식을 쓸 거예요. x 마이너스 y 세제곱 전체.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x 마이너스 y는 뭘까요? x 마이너스 y는, 그렇죠, 2루트 3 전체 제곱은 우리가 구하는 거네요. 마이너스 3배의 xy 곱하면 뭐였어요? 마이너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y 하면 뭐였습니까? x 마이너스 y 하면은 2루트 3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한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플러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루트 3 하니까 3이 6, 6이 12, 12루트 3이네요. 아, 여기 세제곱이네요. 세제곱인 거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마세요. 자,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2루트 3의 세제곱을 한다는 거는 8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24 루트 3이네요. 자, 그래서 따라서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12루트 3이 되겠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쓰면 12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단원 문제들인데 기본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중단원 10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도전 문제예요. 중단원에서 도전 문제예요. 자, 어느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62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38일 때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네요. 자, 직육면체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그려볼 텐데 마침 모의고사 문제 비슷한 문제가 있네요. 자, 그림 1번을 선생님이 그려보다는 선택을 해서 한번 조금 더 간편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요 그림만 좀 따와볼게요. 요 그림만, 요 문제는 좀 무시하고 요 그림만 좀 활용을 해볼게요. 건널비가 60인데 직육면체 모든 우리가 구하는 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의 길이를 문자로 둡니다. 그러면 가로를 밑면의 가로를 A라고 둘 거고 밑면의 가로를 B, 세로를 B, 그리고 높이를 C라고 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물론 여러분들이 X, Y, G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건널비 어떻게 구할까요? 건널비는 지금 요거 앞에 보이는 맨 앞에 보이는 요 넓이는 AC 뭐 이렇게 됐고 요 넓이는 BC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6개의 면의 건널비를 구하면은 2배의 AB
2배의 BC, 2배의 CA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건널비가 60이니까 6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대각선의 길이 우리 배웠을 텐데 중학교 때 아마 배웠나요? 요 대각선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지금 AB가 가로 세로고 이렇게 대각선이랑 요 선이랑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요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것과 요거를 떼우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방금 전에 구한 게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정확하게는 직각삼각형이죠. 여기가 직각인 거. 직각삼각형인데 자, 이 길이는 뭐였을까요? 이 길이는 지금 요 길이랑 같은데 요 길이는 뭐랑 같아요? C랑 같죠? 그래서 이 길이는 C고요.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복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38이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문제를 이해한 거예요. 이제 뭐 구하는 거예요? 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식을 써가지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를 합을 구하는데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자, A가 몇 개 있을까요? 자, 직육면체에서 보면 A가 몇 개 있을까? 생각해보면 A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요. 마찬가지로 B도 B만큼의 길이를 가진 게 4개 있고 C만큼의 길이를 4개 가진 게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4배의 A, 4배의 B, 4배의 C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서 그러면은 뭐만 알면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알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해야 되는데 요 두 가지 식을 나온 거를 조건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럼 관련된 공식이 곱셈 공식이 뭐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 세 개의 항이 들어간 곱셈 공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의 C의 제곱에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 2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쓸 수 있고 혹은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62 나와 있네요. 얘가 62네요.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 요거로부터 a제곱 양변을 제곱하면 b제곱 c제곱은 38이네요. 그래서 38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은 계산 결과가 100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자, 제곱이 10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는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뭐가 아니에요 이때? 마이너스 10이 안 됩니다. 왜 마이너스 10이 안 될까요? 직육면체에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길이 연필이 한 자루 있으면 연필 한 자루의 길이가 10 연필 한 자의 길이가 5cm이다 이런 거 되는데 마이너스 5cm이다 이런 거는 없죠. 그래서 길이기 때문에 ABC가 전부 다 양수예요.
그래서 10이면 되겠죠. 자,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뭐예요? 4배를 내는 거죠. 그래서 4배 ABC가 되는 거니까 답은 40 이렇게 돼서 따라서 답은 네, 길이의 합은 4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중단원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단원 11번 101의 세제곱 플러스 100 플러스 1의 그 다음에 만일이죠. 만일 마이너스 100의 값을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1의 세제곱 이런 거 굉장히 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101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100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리고 자, 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이네요. 100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만일 만일로 보니까 만 플러스 1인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00에 제곱하면 만이죠?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서 100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00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근데 선생님은 조금 바꿔서 100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00인데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100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00 플러스 1 100 제곱 마이너스 100 플러스 1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죠. 교환 법칙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요 식은 우리가 알아요. 세제곱 공식을 아니까. 그럼 뒤에 있는 걸 보면은 여기를 네모라고 하면 세모라고 하면은 네모 플러스 세모의 네모 제곱 마이너스 네모 곱하기 세모 플러스 세모 제곱이네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식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생각해보니까 네모의 세제곱 그리고 부호는 세모의 세제곱이고 플러스가 따라가죠. 자, 그리고 100 플러스 1의 세제곱은 뭔가요? 얘는 잠깐 지울게요. 100 플러스 1의 세제곱은 바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의 세제곱 뒤에 거의 세제곱 플러스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더하겠죠. 자, 그렇다면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세제곱이죠. 세제곱 해서 이렇게 써줄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만 하면은 만 넘어가서 10만 100만이죠. 근데 잠깐만요. 잠깐 보면은 전개를 좀 더 해봤어요.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0의 세제곱 플러스 1이죠. 일단 그 다음에 300 곱하기 100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0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조심해야 되죠. 그렇게 봤더니 뭐가 사라지네요.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네요.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300 곱하기 101 혹은 100 더하기 1이네요. 얘만 남아서 얘를 계산해 볼게요. 얘를 계산해보는데 여기다가 좀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는데 300 곱하기 100 분배 법칙 쓰면 플러스 300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3만, 얘를 계산하면 다시 300 플러스 1이 아니라 300 곱하기 1이죠. 곱하기 1. 그래서 300이 돼서 330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곱셈공식을 이용해 구하면 우리가 낼 수 있는 답은 3300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셈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문제를 통해 살펴봤는데, 자, 곱셈공식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문제에 적용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항식을 지금까지 뭐 했어요? 덧셈 했고, 뺄셈 했고, 곱셈 했어요.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나눗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